여러분,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이런 KDI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는요, 이게 웬만하면 섬뜩한 경고 정도가 될 정도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려스럽다 뭐 이 정도 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KDI는요 굉장히 세게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집값이 5% 떨어지면 빚을 내서 지방에 집을 산 가구는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는요 제가 KDI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값이 5% 떨어지면이란 단서를 붙였지만 또 비투한 영끌한 사람들, 그것도 지방에 집을 산 사람들, 여기는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순화된 표현으로 쓴 거예요. 순화된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디폴트에 도착을 한다는 뜻이에요. 디폴트.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섬뜩한 경고라는 단어를 다룬 겁니다. 사실 KDI에서는요 지금 분석한 전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택 가격이 1% 떨어질 때, 3% 떨어질 때, 5% 떨어질 때 이렇게 상정을 하고요. 지역별로, 지역은 이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요. 가격 구간별로, 이것은 공시가격 3억 이하하고 3억 이상, 아니 9억 이상하고 이렇게 지금 나눴습니다. 3억 이하하고 9억 이상. 그렇게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얼마나 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충격의 도가 어디가 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KDI 분석 결과는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9억 이상 주택보다는 3억 이하 저가 주택에서 대출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요 3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 LTV가 고 LTV 80% 이상이래요. 쉽게 말하면 집값의 80%가 80% 이상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고 LTV 가구 비중이 5.1%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집값이 5% 안 오를 때는 3.4%였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5.1%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80% 이상 주택담보대출이죠. LTV가. LTV 가구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요 그 아파트 전체가 집 전체가 주택 전체가 빚이라는 이야기잖아요. 80%가 빚이니까 결국 갚지 못하고 만세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계대출 원리금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이 돼서 결국은 말입니다. 디폴트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5.1%면 여러분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3억 이하니까 그죠? 3억 이하니까 지방이나 여기는 또 일자리까지도 계속 떨어지니까
3억 이하니까 저소득층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충격의 도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 1% 떨어질 때나 3% 떨어질 때는 뭐 한계까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5%가 떨어지면 그만큼 한계에 도달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KDI의 어떤 연구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말입니다. 지방부터 디폴트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방부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1844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게 집값이 떨어졌을 때 LTV 비중이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금리 폭탄도 있습니다. 금리 폭탄, 이자 폭탄. 이게 여러분 이게 0.5%만 올라갔을 때 지역별로 보면 말입니다. 부담되는 게 대부분 부산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자 부담이 말입니다. 인천도 30만 원이 넘어서고요. 대구도 30만 원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다 30만 원이 넘어서는 거죠. 대전은 26만 3천 원이니까 30만보다 떨어지고요. 울산도 30만 원에 거의 육박합니다. 광주도 30만 원에 거의 가깝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0.5%포인트가 인상이 됐을 때 부담되는 폭이거든요. 연간 부담되는 폭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벌써 1.25%인 기준금리 보시면 벌써 말입니다. 지금 몇 퍼센트나 올라갔습니까? 0.75%가 올라간 거죠. 그죠? 0.75%. 0.75%가 올라갔는데 앞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만약에 2%까지 올라갔을 때 그 부담액은요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커진다는 거예요. 대출금리까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정부도 마찬가지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가계부채에 대한 폭발 위험 계속 경고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KDI는 정확하게 어디서 가계부채가 폭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내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계부채가 폭발한다 이야기는요. 주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해서 사실 벌 돈도 없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집에 생활비도 못 주는 형편, 빚내서 쓰고 있는 형편이다 해서 자영업자 발 가계부채가 폭발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KDI 분석은요. 집값이 5% 하락할 때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시각하고 좀 다르죠. 그죠?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원리금이면 원금과 이자인데 아예 갚지를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디폴트가 먼저 터질 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KDI는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3억 이하 주택이 먼저 터질 거다.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적시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백척간두의 위기다 이 말을 저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값이 5% 떨어진다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게 실물 경제가 붕괴되는 것 이것도
가계부채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예요. 소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빚이 계속 빚이잖아요. 그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형국에 지금 처해져 있잖아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의 도도 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충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영업자의 어떤 디폴트서는 나는 더 이상 빚을 못 갚겠다 하는 디폴트 선언과 이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 비수도권에서 3억 이하 영끌한 집들 여기에서 먼저 터진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한 신호가 있다는 것을 지금 KDI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른 위험이 더 크게 될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